안녕하세요. 공연예술 경영 개론 수업을 하게 된 한유미입니다. 기획서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그중에서 문화예술 교육 기획에 관련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년 5월 넷째 주는 그 유네스코가 선포했던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관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에서 이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기념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관이 선포되기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는 매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한 문화예술 교육 관련자, 그러니까 전문가, 또 시민,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넓혀감으로써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예술 중에서 2015년은 이제 경상북도,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이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행사를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된 10주년을 계기로 문화예술 교육이 갖고 있는 고민, 그리고 방향성을 주간 행사에 담았습니다. 또한 향후 3년간의 중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행사를 번역을 나눴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국제적이고, 그리고 전국적 행사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의 인적, 그리고 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했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이유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활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지금 사진은 2012년에 진행되었던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행사들은 사실은 서울 중심이었고, 그리고 서울에서 진행되고 되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문화예술 교육자, 그리고 학습자, 그리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세팅, 그리고 설계되었죠. 이런 그 예술교육 주간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시민들도 서울에 한정되었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은 이제 지역으로 이제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과 행사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의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은 그 부산에서 개막식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기획 프로그램을 보시면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부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5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부산 원도심 그리고 광안리, 해운대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2015년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의 슬로건은 마음, 꽃길을 열다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빛내는 존재로 성장하고 공존하는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 꽃들이 만개하고 어우러지는 화사한 봄날 같은 아름다운 상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개인을 넘어 나와 타자를 이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문화예술 교육의 공감력을 담는 이 슬로건이 프로그램 전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되었습니다. 그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행사 이런 거를 이제 기획했을 때 모습입니다. 우선은 1차 기획회의가 진행되게 되고요. 간담회입니다. 관련된 사람들과 이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거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참여, 그 타깃이죠. 참여 예상자들을 설문을 받습니다. 니즈가 무엇인가.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기획회의를 2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혼자 할 수 없으니 지역의 협력 파트너를 찾습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아니면 경로당.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세팅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누구와 함께 협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참여 예상자들의 니즈를 우선 설문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니즈를 반영한 기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기획서라는 것이 작성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가? 다시 얘기해서 다리가 땅에 붙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지, 현장이 실행 가능한 현장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현장 답사를 하게 되고요. 최소한 세 군데 이상.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또한 기획서도 작성했고 현장 답사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진짜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죠. 강사를 섭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사가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환을 개발하는 거죠. 교환을 개발하게 됩니다. 어, 동기 유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참여자들이 어떤 것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 교육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교환을 개발하게 되고, 교환을 인쇄, 그리고 디자인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교환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현장도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기획서도 정리가 다 되었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고 없이. 이제 운영회의를 1차 진행하게 되는 거죠. 참여 예상자들의 니즈도 반영했고, 그리고 강사도 섭외를 했고, 그리고 강사가 진행할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진행할 프로그램은 어떠한 틀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보를 진행하게 되죠. 관련, 관련 기관 리스트를 뽑게 되고요. 협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협조해줄 곳, 아닌 곳,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곳, 그 다음에 어, 언제 이 행사가 진행되는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몇 명이 참석하겠다라는 피드백이 올 수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사이즈를 가질 건지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러면 운영회의를 2차 하게 됩니다. 당일날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아니, 당일날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물품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은 물품을 구매해서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날 쓸 재료도 준비가 되죠. 그렇다면은 이제 리허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당일날 필요한 것이 이제 컴퓨터, 빔 프로젝터라고 하면은 잘 구동되는지, 그리고 장소가 섭외가 됐다면은 그 장소에 큰 이슈가 없는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 다음에 문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그 장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리허설을 진행하게 되고 드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디데이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장 진행 인력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 인력에게 집행되는 일당, 금액이 있게 되고요.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그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하게 되죠. 설문지를 통해서 어, 우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고자 했던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이 참여자에게 잘 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긍정도 있고, 또 부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모두 다 체크하고, 긍정이 있으면, 다음 프로그램에도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부정이 있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했을 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정산이란 걸 합니다. 우선은 보시면 간담회에서도 예산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교환 개발했을 때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일날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강사를 섭외했기 때문에 또 강사비에 대한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되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썼던 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을 정산이라고 합니다.
이 기획을 통해서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요. 우선 교육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의도, 그다음 목적, 그리고 컨텐츠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하게 되면은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이 프로그램을 홍보, 그리고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올 사람들 대상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대상이 정해지면 30명에 해당하는 예산과 50명에 해당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측정하게 되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날 당일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정산이 진행됩니다. 그 문화예술 교육 이런 기획을 하게 됐고 일머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 학습자들에게 또는 소비자들에게 다가갈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 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게 더 효율적이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근데 그걸 한다. 이렇게 구두로 전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미지, 그 컨텐츠를 디자인해서 이제 참여자들의 홍보, 그리고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 문화 예술 교육 주간을 언제 한다라는 내용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 참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선은 그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 기간, 6개월 이상 또는 1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단순한 체험 아니면 경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문화예술 교육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어, 짧은 짧은 기간 동안 문화예술 교육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 우선은 문화예술을 향유해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문화예술이랑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음, 어렵고 그다음에 인내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좀 더 가볍게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에서 이제 교육으로 갈 수 있고 교육으로 감으로 인해서 다시 향유할 수 있고 향유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문화예술의 타깃, 그 소비자층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일환도 있긴 하지만 그 시장의 개발이라는 일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에서 그 중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배우고 또한 미술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인성 교육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문화를 더 깊게 향유하기 위한 밑받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문화예술 교육은 어,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음악 수업 외에 국악 수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입니다. 또한 지금은 8개 분야가 그 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 경험하진 못했겠지만 국악, 대표적으로 국악을 경험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체육 시간에 무용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시간에 연극을 경험했을 거고요. 그리고 어, 미술 시간에 공예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 활동으로 애니메이션을 경험했을 거고요. 또한 특별 활동으로 영화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 창의 활동으로 사진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총 8개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이 그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다양한 예술 분야가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거는 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향유, 그리고 체험,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육, 마지막으로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지한 것이 아니라 경험함으로써 그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문턱을 낮추는 것이 이제 문화예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획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획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선은 문화예술 교육의 가장 큰 틀은 강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강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전에 강사가 어떤 강사가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대상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사를 섭외하기 전에 1차적으로 기획회의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획회의가 충분히 잘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알차게 되겠죠. 그렇다면 기획회의가 꼼꼼히 그리고 성실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강사, 그리고 강사가 진행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핵심으로 등장, 핵심이 되게 됩니다. 강사가 섭외가 된다는 거는 이제 장르가 정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강사가 할 교육 방법이 정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강사가 이제 교육할 대상이 구체화됐다는 얘기죠.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육 방법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성인 다르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다르고요. 또는 군부대 대상이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60세 이상의 교육 학습자라고 하면은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교육할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죠. 또한 그 교육 수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착륙, 나 체험의 형태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걸 배우기 요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제 교육의 난이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환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면은 우리는 누구를 타깃으로, 그리고 어떠한 수준으로, 그리고 언제, 어디서 한다. 그래서 참여해라. 라는 홍보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홍보가 진행됨에 동시에 이제 참여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전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홍보를 할 때, 신청을 받을 때, 그리고 신청을 받을 때 준비물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홍보 때 같이 진행되는 거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참여 대상의 연령도 이때 홍보 때 같이 전해지게 되고요. 또한 뭐 컴퓨터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했을 때는 개인 노트북이 필요하다. 또는 물을 가지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수건이 필요하다. 라든지 아니면은 안내로 옷이 젖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홍보에 전체적으로 담겨 있어야지만이 그 교육 학습자들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학습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교환도 만들었고, 기획도 했는데, 홍보에 그런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생도 들어올 수 있고, 또는, 어, 연령에 맞지 않는 학습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치원생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어렵다. 라고 해서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했을 때 남성이 들어오면은 당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언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 프로그램의 유의점은 뭐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리고 친절하게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홍보 안에 그 우리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내용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가상으로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리허설이라고 하죠. 했을 때 혹시 필요한 물건 빠진 게 있는지, 그리고 개인이 구비해야 될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그룹으로 이 그룹이 사용할 재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리허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어수선하지 않고 그리고 리허설을 하면서 안전에 유의하게 됩니다. 혹시나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니 어떤 거를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유의점을 그 교육 참여자들에게 충분히 공지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리허설 때 충분히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충분히 확인되면 궁극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디데이에 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또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이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 문화예술 교육 이 전체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그 운영진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과 또 뭐 진짜 실제적으로 참여한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로가 원하는 니즈가 잘 충족되었는지 아니면은 서로가 원하는 니즈가 있었는데 니즈가 달랐다라는 거를 어,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피드백을 받는 거죠. 우선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단체 구성원들, 운영진들끼리의 피드백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참여자들의 피드백이 어,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그 앞으로 진행될 문화예술 교육의 퀄리티, 그다음에 질, 그리고 그 참여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험치를 쌓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문화예술 교육을 처음 하는 단체라고 하면 그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모두 다 높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하우도 적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계속 겪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참여자의 니즈, 그다음에 운영단체의 니즈 모두 다 확인함으로써 지금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퀄리티 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획을 하면 좋은 기획을 해도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좋은 문화예술 교육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을 기획, 그리고 세팅, 그다음에 교환, 뭐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한데 어, 참여자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이런 컨텐츠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데 왜 세계야? 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아, 정말 세계에서 문화예술 교육 주관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서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도 하고 있다. 이런 걸 충분히 디자인 안에 담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참여 디자인이고요. 이런 것이 충족되면은 성공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행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부처들이 함께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는 군부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의경,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근로자 이런 여러 부처들이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거는 단순히 음악을 배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인성 그리고 그 마음의 힐링,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문화예술 교육을 기획하고 기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